안녕하세요. 글로벌 캠퍼스 한화파트 강사 강민성입니다. 오늘은 13단원 특수구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트 1의 내용을 보니까 의문문의 도치라고 나와 있어요. 의문문이라는 거는 물어보는 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질문하는 문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문장을 만들 때에는 그 말의 순서가 좀 바뀌어 있게 됩니다. 자, 그 말이 밑에 나와 있어요. 도치, 동그라미 쳐보시고, 평서문에서 의문문을 만들 때 주어 동사 어순을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도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자, 여기 이 부분이 도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동사 문장에서의 도치는 주어와 비동사의 순서를 바꾸면 되고요. 일반 동사 문장일 때는 do, does, did를 써가지고 말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조동사 문장이면 조동사가 쓰는 거고요. 이 do, does는 조동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밑에 예문 보니까 그는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라는 말이 그가 바이올린 연주자입니까? 이렇게 he is로 시작됐던 말이 is he로 바뀌는 거 보이죠? 자, 그 밑에도 그는 영화 보러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이 그가 영화 보러 가는 것을 좋아하니? 라는 식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의문문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대략적인 공식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비동사는 비동사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he is였던 것을 is he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는 모두에게 친절하다. 그는 모두에게 친절하니? 이렇게요.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do, does, did를 쓰게 되는 것이죠. do, does, did. 자, 요 do와 does가 현재일 때 쓰는 거고 did는 과거일 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하니? 라는 말이 이렇게 does he like? 라는 말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동사일 때는 조동사가 앞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he can 이라는 말은 can he?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고 갈게요. 1번 비동사 조동사는 땡땡 비동사 조동사로 작업. 자, 작업이라는 말은 이 녀석을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일반 동사면 do, does, did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이런 모양의 형태로 작업이에요. 그 다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도치 보겠습니다. 의문사라는 말은요,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쓰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자, 어떤 단어들이냐면요, 무엇, 어디에, 언제, 어떻게, 왜, 누가, 뭐, 누구를, 어느 것을, 이런 단어들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쓰는 말은요, 만드는 원리가요, 이거는 1차적으로 의문문을 만든 뒤에 의문문 만들고, 그 뒤에 의문사를 붙이는 형태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비동사 문장으로 해가지고, 자, 제니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니? 라는 요 물어보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이 whom을, 요렇게 앞으로 땡겨 오는 걸로, 이렇게 문장이 써 있는데, 이 땡겨 오는 게 먼저가 아니라요. 일단 요 지점에서 의문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is Jenny? 이렇게 만드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 whom이라는 말을 요 주어 가장 앞으로 땡겨와서 써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사가 있는 문장은요, 의문사가 무조건 문장의 맨 앞에 있어야 돼요. 의문사가 가장
앞에 있어야 된다. 물어보는 말, 이 의문사가 가장 앞에 있어야 돼요. 의문사가 가장 앞에. 그래서 의문사가 가장 앞이다. 의문사가 먼저다. 의문사가 가장 앞이다. 자, 일반 동사 문장도 지금 보면은 케빈이 언제 하와이 가냐라고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 지점에서 일단 일반 동사의 의문문인 did Kelly leave라는 말을 만든 뒤에 그 다음에 요 물어보는 의문사였던 when을 요 문장의 가장 앞에 갖다 붙인 거죠. 하와이에 케빈이 언제 간대? 조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동사로 쓰여 있는 이 can을 먼저 앞으로 보내서 의문문 형태의 can you라는 말이 만들어진 뒤에 그 다음에 물어보는 how가 문장의 가장 앞에 붙은 것이죠. 너는 어떻게 이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의문사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도치시키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who나 what이에요. who나 what. 자, 이런 말들은요. 그러니까 말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주어 부분에 대한 질문이라면은 의문사가 주어와 함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의문사 바로 뒤에 동사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something is wrong with the question. 자, 그 질문에는 뭔가 잘못된 게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잘못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럴 경우에 무엇이라는 what이라는 말이 이게 주어에 대한 걸 대체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동사 is부터 나오는 거죠. 자, 밑에 셀리가 강아지를 돌보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셀리를 물어보는 말로 바꿔주기 위해서 who로 말을 시작해 줬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강아지를 돌보니? 라고 하면서 who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헨리가 그 지저분한 것들을 치워야 한다라는 말에서 이 헨리 부분을 요 부분을 의문사를 사용해서 누가 그 더러운 것들을 치워야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말을 바꿔준다면 뒷부분이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여기다 별표해 주세요. 자, 간접 의문문에서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접 의문문은 평서문 어순이다. 평서문 어순이다. 자, 간접 의문문이 무슨 어순이라고요? 평서문 어순이라고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 자, 여기 비동사 있는 문장 보는 거예요. 자, 누구를 제니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라는 이런 물어보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자체를 다른 문장 속에 그 일부분이 되게끔 집어넣었어요. tell me. 그럼 여기가 주어, 그리고 여기가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자리에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나에게 말해줘. 제니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이렇게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 앞에 거를 직접 의문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다른 문장 속으로 돌아간 이 뒷부분은 우리가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럴 때는 이 부분이 원래 의문문이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도치되었던 문장을 다시 평서문 어순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자, 밑에 부분도 언제 케빈이 하와이로 떠날 거냐, 떠났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문장인데, 요거를 do you know라고 하는, 여기가 주어고, do know, 요 동사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다가 이 말이 이번에 또 들어갔어요, 이번에. 이렇게 간접 의문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when Kevin left, 이렇게 평서문 어순으로 써 있는 걸 볼 수 있죠. 조동사 문장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너는 그 자동차를 고칠 수 있니? 라는 직접 의문문을 여기가 주어 나는
궁금하다라고 하고 여기 목적어 자리에 간접 의문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부분이 you can fix라는 평서문 어순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나온 기본적인 의문문 만드는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래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유니트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부사의 도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그래서 일형식 문장일 때 일형식 문장 공식이 뭐예요? 주어 플러스 동사로만 말이 이루어진 문장이잖아요. 그리고 요 뒷부분에 동사 뒷부분에는 수식어 또는 수식어 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 붙어 있는 이 수식어구,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주는 이 부사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맨 앞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지금 내가 장소를 좀 강조하려고 원래 뒤에 써야 되는데 앞으로 가져왔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어 동사의 도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비동사 문장입니다. 자, 저 집인데, 뭐, 그 마녀가 살았던 그 집이 저쪽에 있어요네요. 저기에 있어요. 자, 근데 이 저기에 있다라는 이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문장의 가장 앞으로 이렇게 땡겨왔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지금 여기 주어 동사였던 이 부분에서 동사를 앞으로 땡겨오고 나머지 주어 부분을 뒤에 써서 도치시켜 준다는 것이죠. 자, 일반 동사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옛날에 가난한 프린세스가 성에 왕궁의 성에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와 있죠. 자, 요럴 때 지금 성에 살았다라는 이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을 앞으로 이렇게 땡겨 왔어요. 자, 이런 경우에 동사를 앞에 써주고 주어를 뒤에 써줘서 도치시켜 준다는 것이죠. 가난한 공주가 그 성에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조동사 문장도 우리 가족은 하와이에서 이번 휴가를 보낼 것이다. 이 말에서도 이 하와이라는 이 말을 앞으로 땡겨왔어요. 야, 우리 하와이 간다! 이런 걸 자랑하고 싶었는지. 이럴 경우에 이렇게 땡겨왔으니까 이 부분, 원래 있었던 이 조동사를 앞으로 먼저 땡겨 써줘가지고 도치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죠. 자, 다만 주어가 대명사라면은 도치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 말은 대명사는 뭐 I, my, me, mine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you, yours 이게 대명사인데 대명사는 단어 자체에 격이 포함되어 있어요. 단어 자체가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격에 해당하는 단어를 뒤로 보내버리면은 또 말이 꼬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밑에 요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주어가 명사일 경우에는 지금 우리 기차가 여기에 온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라는 말을 이렇게 앞으로 당겨 썼습니다. 그러니까 도치가 돼 있는 거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주어가 대명사여서 그가 여기에 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때는 here이 앞으로 가더라도 he 자체가 주격이잖아요. 대명사 그면서도 주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격을 맞춰 쓰기 위해서 그대로 앞에다가 he comes 도치시키지 않고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럼 3번 우리가 유도부사라고 부르는 대열은 자, 대열 동사 주어의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there is, there are 이런 표현, there was, there were 이런 표현에 그 대열은 거기라고 해석하면 말이 꼬이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냥 뭐뭐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자, 밑에 부분 보세요. 지금 여기 there is로 말이 시작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is가 동사고 there이 주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there이 주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여기 사과, 여기가 주어라는 거예요. 그래 해석을 할 때 거기에 사과가 있다라고 하려고 보니까 뒤에 그러면 테이블 위에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테이블에 사과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대어를 해석하지 마시고 테이블 위에 사과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말입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 위에 많은 책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오래된 성에 마녀가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자, 밑에 아랫부분들 또 여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니트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니트 3에 이 부정어의 도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부분이 오늘 단원 공부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정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문장의 맨 앞에 올 경우에는 주어 동사가 도치됩니다. 자, 예문 볼게요. 비동사 문장이에요. 그 영화 배우는 거의 보여지지 않는다. 요즘 TV에서 어떤 영화 배우가 요즘 참 출연을 하지 않나 봐요. 요때 요 셀덤이라는 말이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라는 빈도부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문장의 앞에다 써주게 되면은요. 그러면 주어 동사의 도치가 일어나서 바로 뒤에 동사인 is부터 말이 온다는 겁니다. 부정어를 앞으로 땡겨 써주면서 문장을 도치시킨 것이죠. 자, 밑에 일반 동사 문장도 한번 봐보세요. 자, 그 기타 연주자는 공공장소에서는 거의 공연을 하지 않는다라는 요 hardly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셀덤과 같이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란 뜻이죠. 이 hardly를 또 앞으로 땡겨 오게 되면은 일반 동사였던 요 performs라는 말을 도치시켜 주면서 does perform이라는 의문문 형태의 도치 공식으로 말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동사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절대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만약 우리가 그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군요. 우리는, 자, 우리는, 우리는 그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면. 자, 이럴 때도 지금 이 never이라는 게 부정문이죠.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 never를 앞으로 땡겨와 주니까 조동사 부분이었던 이 could solve라는 부분을 도치시켜가지고 could we 이렇게 말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도치시키는 부정어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never, 이거 절대 뭐뭐가 아닌 이런 말이죠. 그리고 no, not, 그 다음에 little이나 few 이런 단어 있잖아요.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의 요 단어들. 그 다음에 nowhere, 뭐뭐 또한 아니다라는 말. 자, 그 다음에 빈도부사에서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 해당하던 seldom, rarely, hardly, barely, scarcely가 있고요. 그 다음에 no sooner later than, 그 다음에 뭐 not only, 버돌수의 not only 이런 말들 앞으로 가게 될 경우 도치시킨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 나는 거의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로또 당첨될 거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에서 이 little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갔을 때 이럴 때에 dreamed라는 일반 동사에 대해서 도치를 시켜줘서 did I dream 이렇게 도치시켜준다는 거죠. 자, 밑에 부분도 자, 나는 그 극장에 도착했었다. 근데 그러자마자 어, 영화는 시작했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때의 요 no sooner이라는 이 no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앞으로 이렇게 땡겨 나와져 지니까 그때의 요 had arrived라는 말을 had I arrived 이런 식으로 도치시켜 줬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부분도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이 좋다. 너의 건강뿐만 아니라 너의 입맛에도 좋다. 이럴 땐 not only라는 말을 강조하려고 앞으로 당겨줬다면은
지금 동사였던 이 비동사 is를 먼저 써서 문장을 도치시켜 준다는 것이죠. 자, 또한 부정어구는 아니지만은 only라는 단어도 문장 앞에 두면 도치시켜 줍니다. 자, 그들은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에만? 그들의 숙제를 끝냈을 때에만, 오직 그들이 그들의 숙제를 끝냈을 때에만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다. 자, 요렇게 했을 때 이 only라는 말을 문장의 가장 앞으로 땡겨와 주니까 그러면서 요때 뭐 when 부분의 부사절 부분 여기가 먼저 같이 다 딸려와 있고요. 그리고 주절 부분에서 요 they can play를 can they play 이런 식으로 도치시켜 준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번 단원의 내용들을 요렇게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도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언제 도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요런 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간접 의문문일 때는 평서문 어순이다. 도치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그 외에 전치사구,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구나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있을 때 그럼 또 도치한다. 요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